내가 아는 외국 동료하면 아니 지금은 자유로운 사진을 찍으셨는데 개인 사진 요청하시고 아까 제가 인사 드렸는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네. 저는 예, 민경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분 한 번만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예, 민호님과 같이 오신 우리 국바안의 상임대표 김영식 목사님, 우리 금자님, 아이고 우리 포항에, 이야 목사님, 내가 말한 그분이야. 포항 내가 말했잖아. 미리 얘기했다고. 저분이야. 나하고 미리 연락했다고. 지금 시사회장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여기서 오늘 2시에 하고 또 4시에 하고 2번 한다고 그랬어. 이곳에서 2시에 하고 4시에 하는데 여기 어린아이도 왔어요. 잠깐만. 아이고 몇 살인고 어린이? 9살이요. 아 학교 들어갔어? 네. 참. 아빠하고 왔어요? 아이고 그래 넌 다음에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네. 이름 뭐야? 뭐라고? 우영우야? 도영이에요. 박도영이. 화이팅. 여기는 몇 학년? 4학년? 엄마하고 왔어요? 네. 네. 어르신들 오셨습니다. 네, 이재경 사무총장님. 여기는 향군이관. 여기서 흔쾌히 허락을 하셨대요. 관청 이런 데서는 좀 짬짬했다나 봐요. 여기 단장님이 김형훈님이네요. 포항시 제한군이 이분이 흔쾌히 허락하셨답니다. 앞으로 이런 제한군인의 이런 사무실을 활용해서 그 시사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꽉 찰 것 같습니다. 포항분들 부탁드립니다. 지금 앞자리 먼저 다 채워주셔야 이호실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앞에 되죠.
정각의 시사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가방은 제가 있고. 이따 추울까 봐요.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부정선거 규탄하고 홍보한다고 다큐 영화 홍보 및 부정선거 시작폭로 한다고 카포레이드를 해서 이미 사진이 올라왔어요. 포항이 아주 대단해요. 올라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회장입니다. 지금 회장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내가 아이고. 아침마다 우리 네네. 잠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부 시작은 시 정당에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 5분 남았습니다. 지난번에 안 된다고. 시사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대학교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3, 4분 동안 옆에 벽면에 붙여놓은 이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이 사진들을 증거를 저희 같은 직접 찍어서 이걸 현수막을 만들었는데 지난 3부 대선 때 부정선거 증거 사진입니다. 뉴스에 잘 안 나왔어요. 물론 이따가 영화 보시면 좀 저기 안 나오는 게 많아요. 이런 것들은 5장이 한꺼번에 접힌 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한 군데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걸 직접 현장에서 현장에서 사진 찍은 걸 저희들이 현수막을 우리가 만들었고요. 여기 저쪽에서 보시면 투표지 여기에 표가 들어가면은 1번 찍은 표는 1번 칸으로 가고 2번 찍은 표는 2번 칸으로 갑니다. 저기 무효표예요. 안 찍은 표가 1번 이재명 칸으로 탁 가는 게 우리가 동영상으로 다 찍었어요. 동영상이 워낙 빨리 가기 때문에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동영상을 찍어서 그 동영상을 저희들이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해서 갔더니 무효표가 이재명한테 가고 2번 국힘당 국회의원을 찍은 표가 1번 민주당 칸으로 가는 게 한 100장에 9장 그 스테이지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고리즘 그러니까 이거는요 부정선거 그냥 직접 옛날처럼 표를 만들어서 넣는 건 원시적이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해커들이 한 거 아주 지름되게 해서 공부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늘 영화 한번 마음 놓고 편안하게 보시고 가시면 뭔가 망치를 한번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보시고 가실 때는 이거 한 번씩 찍어 가시면 좋고요. 네, 정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표가 없는 거가 이재명 표로 들어갔대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만 씨 지내고. 시사회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 좀 진동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바로 그냥 본 영화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인사 말씀도 안 하고? 인사 말씀 몰라요. 아니 바로 그냥 영화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여기 인사 말씀도 없이 그냥 시작을 합니다. 아니 인사 말씀 남아가지고 지금 시작. 저 2시 정각에 시작합니다. 1분 영화 시사회를 고피하고 계획식 하고 네, 알겠습니다. 예. 모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은 다 진동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다큐멘터리 시사회의 사회를 맡게 된 포항애국단체연합회 사무총장 강문수입니다. 애국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오늘 휴일이고 또 개인적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4.15 부정선거의 실체를 폭로하는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다큐멘터리 시사회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포항애국단체연합회 임원 일동은 애국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저희 포항의 애국단체연합회가 지난 4.15 부정선거에 대하여 항거하고 또 앞으로 부정선거가 없는 나라로 만들자는 큰 대의에 한마음으로 모두 합심하여 본 다큐 시사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 나비 효과라고 있습니다. 나비 효과는 영어로는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한 마리의 나비가 하늘로 날아오르면 여기저기서 다른 모든 나비들이 동시에 하늘로 날아올라 마침내 태풍까지 일으키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오늘 저희 포항에서의 이 다큐멘터리 시사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전국의 모든 외국 단체들이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4.15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시사회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개최하게 되고 모든 외국 시민들이 팔굽고 부정선거에 항거하기 위해 나서게 되는 나비 효과를 만들어주고 또 이러한 것이 앞으로 태풍이 되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나비 효과를 오늘 시사에 참석해 주신 마이크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면 잠깐만.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시사에 참석해 주신 귀하신 애국 시민들과 함께 이런 나비 효과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시사에는 1부 진행은 사무총장인 제가 맡고 2부 진행, 2부 민경 전 위원과의 대화는 우리 박정은 교육홍보위원장께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실의 기록물인 영화, 다큐멘터리 당신의 학교가 위험하다 포항시 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잠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희극이야. 자유롭고 정겨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여깁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보겠습니다. 각자 맞추겠어요. 간단하게 지휘를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시사회를 주최한 포항애국단체연합회 참가단체 및 대표를 잠시 소개했습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제가 우리 참가단체 명과 대표단들 이름을 부르면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애국 동지의 남인수 대장입니다. 건강한 과정 지킴이 시민연대 신성한 부회장입니다. 다음은 포항자유시민연대 김비용 대표님인데 오늘 일부에는 참석합니다.
못하십니다. 2부에 참석합니다. 급한 있습니다. 다음은 포항 부정선거 방지대회는 경북 상임위원장이신 진성화 대표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외국 카프레이터 연합회 석병환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참가단체 및 대표 소개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대부분 좀 많이 오신 분이 있는데 오늘 4시에 오시고요. 2시에 오신 우리 비정선거 당국의 김수건 본부님, 네, 잠시. 네, 이상으로 다음은 대양군인의 포항시 회장 이종엽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이 시사의 감소도 대우해주시고 합력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시향국 경북본부 이두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세명일보 자동비는 잠깐입니다. 예, 이상으로 내빈 소리는 안 마치고요. 다음에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오늘 저희들이 시사회를 하고 있는데 이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는 데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올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니까 다큐멘터리라는 것은 실제 있었던 상황을 꼭 기록물로서 정해서 영화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지금 상영이 실제 있었던 일이다. 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그냥 불좀 켜주세요 여기요. 네. 불 좀 꺼주세요. 이 오늘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는 김덕영 감독께서 제작하셨습니다. 김덕영 감독은 서강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그리고 김일성의 아이들이란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로 로마 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그분이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자, 네. 잠깐 이 영화에 대해서 소개드릴게요. 지금부터 포항 시사의 상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화가 하니까 저는 끄겠습니다. 그냥 할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지난 2022년 10월 에코를 줄여주세요. 에코를 줄여주세요. 그리고 크게 다이내고 고생하는 소리가 이런 아침부터 표를 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을 교수로 마련하고 일일이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모습은 우리와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과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는 입장들이 앞서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미래의 대만 위치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이기도 했습니다. 에코를 없애야죠. 오후 6시 투표 종료 시간이 되자 선거 관리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투표소에 설치된 집기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오고 조금 전까지 시민들이 투표를 했던 장소가 순식간 대표소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투표소가 대표소로 전환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분 남짓. 놀랍게도 대만의 투표소에서는 투표함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개표가 시작되자 정당 소속의 개표 관리인들과 시민 감시단들도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개표원들은 투표함에서 꺼낸 투표지를 두 손에 높이 들고 기표된 후보자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 표 한 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투표 제도 중에서 가장 큰 특징 하나는 먼저 투표함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투표소가 바로 개표소로 전환이 된다는 점인데요. 투표소에서 손으로 직접 개표를 한 뒤에 거기서 나온 수치를 칠판에 적습니다. 우리 간장 선거하듯이 발을 정자로 적고요. 그래서 거기서 집계된 표 수는 이제 직접 숫자로 입력이 되어서요. 그 중앙선거정보센터로 전송이 됩니다. 거기에서 다시 집계가 된 뒤 중앙에서 이제 각 언론사로 배포가 되는 형식입니다. 대만의 투표제도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표의 집계 역시 일일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득표된 표는 곧바로 후보자의 이름이 적혀있는 칠판에 발을 정자로 하나씩 표기가 되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수출 1위를 달리고 있는 디지털 강국 대만. 도대체 대만은 왜 이런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일까요? 这50年当中，每一次选举，国民党都作弊。那所以我们会觉得说，光在台湾投票都会作弊。那如果是在通讯投票，人民没有信心。一个是海外，一个是像军中警察、军警，还有这个监狱里面。 假如也可以投票的话，那很可能都中票。所以我们就是一定要亲自投票，投完票立即开，那民众都可以在那里监督。 제 지역구인 종로가 이제 눈앞에 보이지만 사실 저는 정말 장축이 된 지역입니다. 이 전체가 동남 바다였죠. 여기를 통해서 2차 상륙작전이 벌어집니다. (1950년 9월 15일) 공산주의의 침략 속에 풍전 등화와도 같았던 한반도의 운명을 바꿔놓았던 인천 상륙작전. 오랜만에 제가 나고 자란 인천의 상징적인 기념물 인천 상륙작전 기념비를 찾았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선열들 앞에 서니 제 마음도 숙연해졌습니다.
인천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평생을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둥지를 튼 곳이기도 하고요. 인천에 대해서는 저는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저의 그 청년기를 다 여기서 보낸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정이 있고 뭐 저의 태를 묻은 곳이죠. 저의 그 정치적 기반이기도 하고요. (4.15) 총선은 국회의원 민경욱이 지역구 인천에서 4년 동안 임기를 마치고 재선에 도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은 2019년 집권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서울 중시합에서 민주당 김병기 후보가 55점 우천 연수 의뢰서는 민주당 정의력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2020년 4월 15일 그날의 선거 결과가 제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졌습니다. 우파 동네에서 우파 후보는 제가 혼자 나왔고 좌파 후보가 둘이 나왔는데 제가 졌습니다. 제 지역구는 24년 동안 우파 후보만 뽑았던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누가 나와도 이쪽 혼자 나온 쪽에서 이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10번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10번 다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출구조사에서도 1등을 했어요. 근데 새벽에 바뀌었어요.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어디에서 졌나?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게 당일 투표에서는 이겼거든요. 4.15 총선에서 치면 안 되는 사람, 이를테면 민경욱 같은 경우에는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절대 치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칠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 당일 투표는 이만큼 있고요. 사전 투표는 이만큼 있습니다. 근데 당일 투표 이만큼 있는 것에서 제가 3,000표를 이겼어요. 그러면 당일 투표, 사전 투표 이만큼 있는 것에서는 1,500표쯤 이겨야 돼요. 반이라고 한다면.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 있는 당일 투표에서 3,000표를 이기고 요만큼 있는 사전 투표에서 6,000표를 줬습니다. 이건 이상하거든요. 저희는 뭐 이길 거라고 봤죠. 왜냐하면 문재인 실정이 너무 컸으니까. 근데 결과도 졌어요. 그래가지고 치고 나서 제가 그걸 봤는데 통계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각종 결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심각한데 부정선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약간 내부적으로 그 게임회사 다니는 분이 뭔가 멘트를 줬었어요. 그래가지고 63대 36이라는 그 스코어가 가시는 그게 조작 상수가 들어간 것 같다라는 것이었고, 실제로 수도권 전역에서 미래통합당과 그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율이 사전 투표는 일관되게 63대 36이고 당일 투표는 오히려 이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산수만 해도 알 수 있는 이 현상을 보면서 이건 조작이다라는 판단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론조사와 출구조사에서 앞서고 있다가 새벽녘에 사전 투표함이 개봉되면서